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고 있는 경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이 돈을 벌어 나라가 부유해진다. 네네,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교과서 1페이지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상식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환율은 치솟는데 왜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는 폭발할까요? 심지어 수출 대기업이 역대급 환차액을 거두는 순간에도 당신의 실질 연봉과 애써 모은 전세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고환율이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는 환율이 보내온 끔찍한 청구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 효과로 결국 내 지갑도 두둑해진다는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오랜 공식, 이른바 수출의 방패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패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금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 지적한 환율 전각, 패스루, 메커니즘이 이제는 기업의 이익보다 개인의 고통으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수출 실적이라는 화장으로 안색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심각한 내출혈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 특히 원유와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이 사오는 가스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즉각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껴 써도 환율이 20% 오르면 에너지 수입 단가 자체가 폭등해 전기세와 난방비라는 고지서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점심시간에 먹는 갈비탕 한 그릇을 생각해보세요. 육수부터 고기, 심지어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까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자재들은 환율 상승분을 가격표에 즉시 반영합니다. 기업은 환율 차익으로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쟁이인 여러분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이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화 약세 현상은 국가적 호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지갑 속 현금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가장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세금 징수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것이 경제에서 여러분의 지갑, 바로 매달 25일 들어오는 월급 통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의 300만 원과 지금의 300만 원, 과연 같은 돈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똑같은데 마트에 가서 카트를 채우거나 점심값을 계산할 때마다 무언가 숭덩 잘려나간 듯한 이 기분.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환율이 만들어낸 실질 임금, 리얼 웨이즈의 하락, 즉 보이지 않는 삭감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지만 사실 이 피해는 월급쟁이인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환율의 가격 전가, 즉 패스스루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주 잔인한 두 단계의 메커니즘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공격합니다. 첫째, 수입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소고기 사료까지 대부분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20% 뛰면 앉은 자리에서 수입 원가가 20% 오르는 셈이죠. 지금 여의도나 강남 직장인들 사이에서 만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두려워진다는 런치플레이션. 이게 단순히 식당 주인들이 욕심을 부려서일까요? 아닙니다. 환율 상승분이 식탁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는 말, 이건 팩트입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기업의 비용 방어입니다. 환율이 올라 원자재 값이 비싸지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그게 힘들면 내부 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 비용 줄이기의 1순위 타깃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건비입니다. 환율 때문에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 올해는 긴축해야 한다. 회사가 이런 논리를 대면 노조도 직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물가는 환율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치솟는데 내 월급은 계단을 기어오르다 발목이 잡히는 격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했고 승진도 했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구매력, 펄처싱 파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명백한 세금입니다. 정부가 법을 고쳐서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고환율이라는 상황이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도려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었습니다. 점심값이 오르고 월급이 쪼그라드는 고통,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가난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 바로 통화 불일치, 커런시 미스매치의 공포입니다. 전문 용어라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 사장인데 공장을 짓기 위해 이자가 싼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한국에서 팔아 원화로 돈을 벌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사업을 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갚아야 할 빚이 원화 기준으로 갑자기 20%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폭증하는 상황. 기업의 흑자가 순식간에 적자로 돌변하고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자본 잠식에 빠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IMF가 신흥국 경제 위기를 경고할 때 가장 먼저 지목하는 시스템 리스크, 채무의 덫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대기업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악몽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왜 줄줄이 쓰러졌을까요?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자 달러 빚을 감당하지 못해 흑자 부도가 났고 그 충격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 아버지들의 일자리로 전이되었습니다. IMF 보고서는 이 위험을 시스템적 리스크,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아주 차갑게 경고합니다. 환율 상승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망가뜨리고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을 강타하는 악순환의 고리. 지금 원화 약세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고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1,400원 환율을 보며 단순히 해외여행 가기 힘들겠네 라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숫자의 이면에는 달러 빚을 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이 뚫린다는 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실시간으로 부식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인 셈입니다. 자, 시선을 조금 더 높은 곳, 바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인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보통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집니다. 국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라도 막아주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이터스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포착한 한국은행, BOK, 과국민연금, MPS의 움직임은 우리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행보를 볼까요? 과거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사들였던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원화 방어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환해지, 헤지징,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국민연금 자산 자체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냉정하게 해석하면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조차 원화 약세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수로 받아들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배가 흔들리니 구멍을 막기보다는 싣고 있는 짐이 젖지 않게 방수 포장을 더 꼼꼼히 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은행의 처지는 더 곤혹스럽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환율 상승이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음을 냈습니다. 딜레마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원화는 더 폭락하고 물가는 폭발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조차 손발이 묶인 채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대표 기관들마저 이렇게 각자 도생의 방어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한 파도는 둑을 넘어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대출과 집값이라는 개인의 장부를 강타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거창한 거시경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 특히 대출 잔액을 펼쳐보십시오. 환율 급등이 가져올 진짜 공포는 멀리 있는 수출 실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온 금리라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 곧 금리가 내리겠지 라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20% 폭락하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논리는 아주 냉혹하고 단순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데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변동금리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차주들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 전세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전세 수요는 실종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세입자는 이자 폭탄을 맞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즉, 환율 급등은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그 고통은 전세와 주담대라는 약한 고리를 통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환율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자, 대출이자 걱정해서 끝날까요? 더 잔인한 현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 바로 투자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즉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화 가치가 20% 폭락하는 순간 국내 주식에만 올인한 동학개미의 자산은 사실상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 20% 삭제당한 것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대로여도 내 돈의 가치는 이미 녹아내린 겁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환율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내가 산 미국 주식 가격이 1달러도 오르지 않았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내 계좌 잔고는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자산이 가진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당장 여러분의 ETF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종목명 뒤에 붙은 알파벳 H와 UH의 차이를 아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H는 환해지, 즉 환율 변동을 막아둔 것이고 UH는 환율 변동에 노출된 것입니다.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갈 것이라 판단된다면 H가 붙은 상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분을 수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 UH나 달러 노출 상품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공호가 되어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같은 킹달러와 원화 약세의 태풍 속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화 현금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이른바 환율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만약 지금 레벨에서 원화 가치가 10% 더 떨어져서 1,500원, 1,6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던 지갑의 최후 방어선이 뚫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먼저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상황실일 겁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줌, 전부 100%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에너지 수입 원가는 앉은 자리에서 10% 폭등합니다. 지금도 적자의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억지로 눌러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빗장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환율 전가 효과, 패스트루라고 부릅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에 충격이 시차를 두고
여러분의 식탁과 거실로 고스란히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올겨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난방비 폭탄 맞고 관리비 고지서 보며 손 떨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만약 환율이 여기서 10%더 튀어오르면 작년에 그 공포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은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갑니다. 배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심지어 가축 사료값까지 뜁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삼겹살 가격이 뛰고 외식 물가가 폭발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 생존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 겁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보너스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소리 없이 계절을 털어가는 가장 악랄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완전히 접으셔야 합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일본과 기초 체력도 경제구조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에게는 엔저의 축복인 것이 한국에게는 원화의 저주가 되는 걸까요? 그 잔인한 차이는 두 가지 구조적 팩트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의존도와 비용 구조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이미 막대한 해외 자산을 통해 배당금과 이자를 벌어들이는 채권국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해 파는 중간재 무역 국가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한 석유, 가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먼저 폭등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빈 껍데기 수출이 되는 거죠. 낙수 효과요? 기업 곳간도 비어가는데 여러분의 월급 봉투로 흘러갈 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빚의 주인이 다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대부분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버티는 구조죠. 반면 한국의 빚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게가 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죠. 일본은 엔저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지만 한국의 원화 약세는 주담대 이자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엔화가 정말 싸다며 신나게 오사카행 비행기 표를 끊고 초밥을 먹으러 가는 그 순간 정작 우리의 자산인 원화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며 우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식 반등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지금 당장 냉혹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일본과 우리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이 잔혹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 혹은 한국은행이 마지막 순간에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대마불사의 믿음, 지금 당장 휴지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지갑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한 각자도생의 시간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아무도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배를 고치고 지하 벙커를 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3단계 행동 수칙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통화 포트폴리오의 재설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부동산 보증금과 예금을 포함해 100% 원화, KERW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마치 태풍이 오는데 모든 계란을 흔들리는 한 바구니에 담아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20% 떨어진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내 노동의 가치와 자산의 20%가 공중분해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토스, 나 카카오뱅크 같은 앱만 열어도 외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달러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서학개미들이 왜 밤잠을 설치며 미국 시장을 주시할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원화라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만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둘째, 해징, 수단의 다변화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국민연금, NPS의 행보를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고래도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환해지 전략을 수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식 계좌의 환노출형 UH,
미국 S&P 500 ETF를 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 상승분이 내 계좌의 손실을 막아주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폐 가치 하락의 역사적 피난처인 금, 골드,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전통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벙커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돈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실물 자산만이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고통스러운 수칙, 바로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 곧 금리를 내리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빚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장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막는 악성 부채를 최우선으로 상환하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리밸런싱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을 막지 못하면 어떤 투자도 무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운과 실력이지만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시스템입니다. 공격수만 있는 축구팀은 결국 역습 한 방에 무너집니다. 지금은 수비수를 보강하고 골문을 단속할 때입니다. 뉴스가 위기다라고 떠들 때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숫자를 보고 먼저 움직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9시 네이버 증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경제 계기판을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5-5가지 지표가 동시에 빨간불을 켠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 바로 원달러 환율의 1,400원 안착 여부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 위에서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1,400원을 찍으면 외환당국이 개입해서라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1,400원이 마치 평소 가격인 것처럼 굳어진다면? 이건 시장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판정했다는 뜻입니다. 수입 물가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여러분의 월급 가치가 영구적으로 삭감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 국제유가, WTI와 환율의 동조화입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합니다. 만약 환율이 오르는데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80달러, 9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중 충격, 더블샷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한국은행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빚쟁이들이 죽어나고 내리자니 물가가 폭발하는 진퇴양난,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입니다. 아침에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빨간색이라면 그날은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계기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전 세계 자본의 중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 5%를 향해 간다면 한국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저렇게 많이 주는데 굳이 리스크가 큰 한국의 돈을 묻어둘 외국인은 없기 때문이죠. 이 지표가 튀어오르면 며칠 뒤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거라는 선행지표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번째 계기판, 외국인 투자자의 5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하루 이틀 파는 건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과 현물에서 5일 이상 조 단위로 돈을 빼고 있다?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탈출, 엑서더스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한국의 간판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운다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내부의 펀더멘털 훼손을 이미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리포트가 아니라 그들의 지갑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믿으십시오. 마지막 5번째 계기판, 바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의 하락입니다. 앞에 4가지가 대외 변수라면 이건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폭탄의 타이머입니다. 매매가는 버티는데 전세가가 뚝뚝 떨어진다. 이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시작된다는 신호이자 갭투자로 쌓아올린 부동산 시장의 하방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하락은 곧 악성 가계부채의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가장 정직한 실물 경기 지표입니다. 이 5-5가지 계기판은 복잡한 유료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네이버페이 증권 탭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5가지 숫자부터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불안한 2026년을 건너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뮬레이션해본 원화 가치 20% 하락이라는 시나리오, 꽤나 서늘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 월급이, 내 전세금이, 그리고 내 장바구니 물가가 위협받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목적은 여러분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경제 위기는 언제나 부의 대이동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환율 급등에 놀라 달러를 비싸게 사고 공포에 질려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준비된 누군가는 그 자산을 조용히 담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자산이 사라지는 때가 아니라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의 성질을 미리 읽고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계기판과 방어 전략을 여러분의 책상 위에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변동성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거친 환율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뮬레이션해본 원화 가치 20% 하락이라는 시나리오, 꽤나 서늘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 월급이, 내 전세금이, 그리고 내 장바구니 물가가 위협받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목적은 여러분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경제 위기는 언제나 부의 대이동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환율 급등에 놀라 달러를 비싸게 사고 공포에 질려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준비된 누군가는 그 자산을 조용히 담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자산이 사라지는 때가 아니라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의 성질을 미리 읽고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계기판과 방어 전략을 여러분의 책상 위에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변동성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거친 환율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